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요사이 저와 같은 기성세대가 모이면은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잘 속는다. 이런 국민들을 가지고 과연 민주주의가 가능하냐? 국민들이 이렇게 속다가는 언젠가는 크게 당할 것이다. 당해봐야 정신 차리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분별력에 대한 개탄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 속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잘못한 게 있지만은 탄핵감은 아니지 않느냐. 구속감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국민들이 80%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은 원전을 일방적으로 폐기한다든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무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지지율이 30, 40% 돼야 될 텐데 어떻게 70%대를 유지하느냐. 이것은 국민들의 분별력이 망가졌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명백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2002년에 있었던 효순이, 미순이 이 장갑차 사망 사건, 그것으로 비롯된 촛불 시위, 이게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키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그렇게 반미 시위를 할 만한 사안이었느냐? 단순한 교통사고를 이렇게 반미로 키워가는 걸 보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잘 속는구나. 다는 아니지만 말이죠. 그리고 2008년에 있었던 광우병 소동,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독극물질로 선동을 하니까 한때 국민의 60%가 미국산 쇠고기는 위험하다고 오판을 하도록 만든 MBC 좌파단체 등의 이 선동, 그리고 2010년에 있었던 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이 명백한데도 어른 중에서 한 30%가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행동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이 정권 들어와서는 총실의 비서관으로 등용되는 이런 거, 그리고 세월호의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뭘 했느냐는 이런 선동이 먹혀들어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몰락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2015년입니까? 그 메르스 사태. 좀 심한 독감 정도밖에 안 되는 메르스 사태가 무슨 과거에 패스트 같은 전염병인 것처럼 이렇게 선동적 보도를 함으로써 관광객이 끊어지고 하는 그런 소동을 겪었던 거. 지금 메르스 사태 하면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생각하시죠? 이 광풍이 불어갔고 그 연장선상에서 작년 10월부터 시작되었던 탄핵 사태, 이런 걸 쭉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의 분별력이 자주 망가지는구나. 이 분별력의 문제로서 한 정권이 무너지고 한 정권이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이런 아주 전율이 올 만한 그런 걸 느끼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여론이 정권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여론이 잘못되면은 간첩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도 있고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병자를 대통령으로 뽑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분별력이 망가져 버리면. 근데 한국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구조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무엇보다도 한국은 전쟁도 겪고 혁명도 겪고 쿠데타도 겪고 민중봉기도 겪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순진하지 않죠. 순진한 사람은 잘 속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면은 비교적 분별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이렇게 잘 속느냐.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국민 평균 IQ가 1등이고 학력이 또한 1등입니다.
그렇다면 더 안 속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의 어른의 30%가 천안함 폭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가공할 사태입니다.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리고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 속는데도 1등이냐.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굳이 분석을 하면은 이렇게 이유를 한 열 몇 가지로 분석은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 사람들은 말에 잘 속아요. 평화를 부르짖으면 그 사람이 평화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민족을 부르짖으면 민족주의자라고 생각해요. 말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행동을 가지고 판단해야 맞지 않습니까? 말에 잘 속는다. 대의명분에 잘 속는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 쓰는 사람이 그 좋은 말을 무기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것이죠. 평화, 민족, 민주, 진보, 화해, 협력 이런 좋은 말을 쓰는 사람은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반대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말과 명분에 속는다. 무엇을 판단할 때 행동으로 실질로서 판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잘 속는 것은 균형 감각이 부족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사물을 볼 때 한 면만 봅니다. 단편적으로 봐요. 일시적인 현상을 가지고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이 사물을 종합적으로 보고 입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 노력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는 이 이념 대결 구도가 심하다 보니까 이념이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념이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어떻게 되면 저 사람은 이념적으로 우리 편이니까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그것은 덮어줘야 한다. 저 사람은 이념적으로 나와 다르니까 저 사람이 잘한 일을 해도 그것은 무시하고 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은 잘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념이 사실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넘어갈 수 있는 유혹이 있는 나라다 이거죠. 그리고 한국은 양극화 등등 뭐 이런 선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촌이 논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과거의 민족성도 있게 해가지고 열등감이나 불만이 많은데 그것을 자극을 하면은 또 잘 선동에 넘어가요. 열등감을 자극한다든지 불만을 자극을 하면은 내 잘못인데 남 탓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가지고 내가 서울대학교, 내 아들이 서울대학교 못 들어간 것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고 내 이웃집 아이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 아들은 못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남 탓하는 풍조가 확산돼 버린다. 그래서 선동꾼들의 타겟이 되기가 쉽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과학이나 수치에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과학 정신이 약하면 이 선동의 밥이 되죠. 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선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당수 기자들, 상당수 교수들, 상당수 정치인들, 상당수 사회단체 회원들, 상당수 노조원들, 상당수 목사, 신부, 승려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을 속여서 한 표를 받겠다고 하든지 국민들을 화나게 해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보겠다고 하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남을 속이고 선동해야 내가 선출직에 뽑힌다든지 내가 한 자리를 한다든지 이권을 차지한다든지 하는 이런 쪽에 눈을 뜬 선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 선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열심이고 집요하다. 선동하는 기술이 또 뛰어나다. 무엇보다도 그 세력 안에는 좌경 세력이 튼튼하다. 이 좌경 세력은 선동과 조직을 권력 정치의 2대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선동에 아주 능하다. 그게 한국 사람들이 잘 쓰고 넘어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선동을 해도 그게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균형이 잡히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될 게 첫째는 언론입니다. 언론이 거짓과 사실을 구분해주고 소문과 진실을 가려서 독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언론이 선동에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지난 탄핵 사태 때 언론은 거짓 보도, 과장 보도, 왜곡 보도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의 칭찬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언론이 선동에 앞장서면은 보통 국민들도 이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진위를 구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시비 판단을 해야 되는 이 언론, 그리고 법원, 그리고 학자들이 그런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하기 시작해가지고, 상실하고 어느 편을 들기 시작하면은 국민들은 속기 쉽습니다. 또 국가가 진실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가.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우리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설득하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언론이 떠드니까, 언론이 해경의 구조가 실패했다고 막 두들기니까 그게 아닌데도 거기에 넘어가서 그보다 언론의 요구보다 한 단계 더 높여가지고 해경 해체를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선동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국가가 선동에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그 선동을 막을 만한 방파제가 없어져 버립니다. 방파제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그 나라는 완전히 거짓의 파도로 휩쓸려 버리게 되는 거죠. 국가가 국가적 진실을 수호하는 의무를 포기한다. 지금은 한 단계 더 악화돼 가지고 국가가 선동을 정책 수단으로 삼는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고 국가가 나서서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분별력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서는 한국 사람들은 한글 전용을 함으로써 언어 생활이 부정확해지고 애매모호해지니까 언어를 통해서 사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하에서 자연스럽게 정확성을 놓치게 된다. 정확성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는 속기 쉽게 된다. 한글 전용에서 비롯된 게 하나 있습니다. 또 다른 정치적 선동이 먹히는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한국이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를 함으로써 국방 문제는 내가 관여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뒤부터는 피와 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 편이라는 구분을 하려는 동기가 사라져 버린다. 피와 구분을 하지 않으면 선악 구분도 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리고 진위 구분은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 분별력이 다운돼 버린다. 바로 한글 전용에 의한 한국인 사고구조의 전형화와 자주국방 포기에 의한 피와 구분, 선악 구분의 약화, 구분력의 약화가 이 시사 문제나 안보 문제에서의 분별력의 약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 예를 들면은 한 4년 전에 국가보훈처가 6.25 전쟁 60주년, 6.25 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가지고 한미동맹 또 60주년을 맞아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국갤럽에 부탁했더니 한반도의 지속적 영구적 평화를 위해 기울여야 할 노력을 복수응답으로 물었답니다. 첫째가 국민 안보 의식을 강화해야 된다. 47.7%. 두 번째가 북한과 협력 화합해야 한다.
46.8%.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20.4%는 나타났습니다. 20.4%. 이게 아주 북한과 협력 화합하여가 46%인데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은 20%밖에 안 돼요. 지금 현실적으로 핵무장한 북한을 앞에 두고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평화를 도모하려면은 한미동맹이 당연히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적인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사람이 그 2배나 많았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바로 이 연장선상에서 지금 한국이 핵무장한 북한 정권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지금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니까 당연히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어야 되는데 북한과 협력 화합을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46%, 한미동맹 강화는 20%밖에 안 된다. 이것의 원인은 안보는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 누군가는 대신 해줄 것이다. 그 누군가 중에 하나가 미국이고 또 하나는 북한이다. 미국과 북한, 너희 북한에 맡기고 우리는 그냥 웰빙에만 전념하자 하는 이런 생각이 이런 무책임한 안보에 관한 무책임한 여론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독이다 이거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안보는 내가 관심 쓸 바가 아니니까 간첩이 국회의원으로 뽑히든 그것은 내 생활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국민의 타락이 일어나고 그것이 결국은 공적인 사안에 대해서 분별력이 망가지는 것이 됩니다. 이 진실 위에 정의가 서고 정의 위에 자유가 서야 됩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나 사실관계가 헝클어져 버리면 정의가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정의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분별력의 기초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니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위 분별력에서 피와 분별력이 생기고 거기서 선악 구분이 생기는 것이다. 무엇이 사실이냐, 무엇이 거짓말이냐는 것을 알아내려는 노력은 이제 국민 개개인의 몫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언론이 워낙 다양해지고 우리가 언론과 접촉하는 시간도 하루에 잠자는 시간보다 더 길어지니까 언론으로부터 쏟아지는 정보를 스스로 판단해서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체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언론도 스스로 골라서 봐야 되고 또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다행히 유튜브를 많이 보는 분들은 바로 종편이나 공중파에 속지 않겠다는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유튜브를 많이 보기 시작한 것은 아주 그야말로 깨어나 있으려는 분별력을 가지고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고 이 혼탁한 세상을 소신 있게 살려는 자유민의 증거입니다. 자유민, 프리맨이죠. 프리맨. 옛날에는 프리맨은 억압으로부터의 프리였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지금은 선동으로부터의 프리입니다. 선동당하지 않는 인간, 자유민. 우리 조갑제닷컴 독자 그리고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진정한 프리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